여러분 안녕하세요. 히든스탁 2020 왕중왕전 진행의 정재입니다. 오늘 코스피는요 바로 회복에 나섰지만 코스닥은 아직 하락세를 돌려내지 못했습니다. 전일 의회를 통과한 미 부양책 법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용 변경을 요구하면서 코스피의 반등폭이 제한되기도 했지만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낮아 증시의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있었는데요. 어제 매물을 던졌던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하면서 지수의 상승폭을 키웠고 장중한 때 2769.08포인트를 터치하기도 했다가 마감에는 2759선에서 머물렀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오늘도 빠졌는데요. 외국인이 사자에 나섰지만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면서 코스닥 지수는 장중한 때 920대를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양지수의 온도는 이렇게 달랐지만요. 애플과 LG전자 이 격포제 속에서 미래차 관련주의 주가가 다 함께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LG전자는 무려 12년 만에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사마알미늄, 세방전지, 인포뱅크,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신성델타테크, 이외에도 모아텍, 대성헬텍, KB오토시스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자동차 부품주들로 리스트를 채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오늘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 이외에도 타종 행사가 없어지고요. 이례적인 연말을 보내고 있는데요. 증시에서도 역시나 이렇게 이례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히든스탁을 더욱더 우리가 함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어려울 때 여러분들을 위한 승부책이 저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든스탁 전문가들의 승부책을 만나보시면서 여러분들 계좌의 승부처를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 후 히든 종목이 공개되는데요. 힌트 3가지를 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정답을 맞춰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같이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의 정답을 맞히시면 선물도 챙겨가실 수 있는데요. 전문가 VIP 체험권 선물을 통해서 더 깊이 소통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란톡에서 히든스탁 검색해보세요. 히든스탁 전문가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할게요. 진짜 중에 진짜를 가리는 시간 히든스탁 왕중왕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강태공 전문가 그리고 암일거사 전문가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시장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회복에 나섰지만 코스닥은 최근에 많이 올라서일까요? 매물이 많이 출회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장 분석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두 분의 의견 챙겨볼게요. 먼저 강태공 전문가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오늘 시장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사실 큰 차이는 없었다 생각을 해요. 많이 코스닥이 결국 하락을 좀 많이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차트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름다운 조정, 늘 얘기하죠. 아름다운 조정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이제 상방으로 흐름을 잘 보면 계속 22평대를 크게 깨지 않아요. 그래서 조정 주면서 이런 구간대 살짝 조정 줬다 다시 채우고 가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22평대 지지해주는 구간대를 정확히 안착해주면서 밑꼬리를 달아줬기 때문에 사실상에 조금 이 자리가 불안한 자리라든지 이런 자리는 아니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술적인 반등만 본다도 충분히 반등은 기대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 시장이 좀 그래요. 산타랠리가 나와줘야 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이제 우리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이제 자가격리 중에 있다 보니까 이번 연도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산타랠리가 못 나오는 게 아닌가. 이 산타랠리는 이제 1월 초에 기대를 해보면서 사실 지금 시장은 조정을 주든 말든 늘 얘기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팔 사람은 파는 거고요. 가져갈 사람은 가져가는 거고요. 늘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가 고점이다 생각을 하시고 후회를 하실지 아니면 내년에 새로운 기회를 잡아보실지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여러분들의 판단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늘 얘기했지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뒤로 잠시 후퇴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은 분명한 거는 조금 더 이제 2보 전진을 하기 위한 1보 후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 오히려 여러분들이 주워 담을 수 있으면 주워 담았으면 좋겠고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버티시라 늘 얘기했죠. 아마 제가 3월 달부터 외쳤어요. 버텨라. 그냥 들고만 가라. 아마 그냥 3월 달부터 제 얘기만 잘 들었어도 여러분들께서 돈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 지금도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버티세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시장 하방을 잡을 때는 내년 4월에서 6월 사이는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정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땅을 치고 후회하실 거다. 사실 뭐 그렇습니다. 리스크를 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수익을 보겠습니까? 늘 보수적으로서 안전하게 가고자 하는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실제로 세계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람들, 세계 부자라고 할 수 있는 반열에 오른 사람들의 대다수 90% 이상이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러한 투자, 이런 금융 투자를 통해 가지고 자산을 증식하고 자산을 불렸습니다. 이런 리스크조차 여러분들께서 감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평생 바뀌지 않을 거고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년에는 증시의 버블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다. 조금 더 지금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조금 더 나아가고 싶다고 하면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무서워할 게 아니라 미래에 바뀐 여러분들 삶만 생각하세요. 미래에 여러분들께서 바뀌어 있을 여러분들 계좌를 생각하시면서 늘 얘기했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다가 여행을 가는 도중에 뭐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후변화로 비행기가 흔들린다 해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도착하면 무엇을 할까? 여행 가서 뭐하고 놀지? 뭐 먹지? 무슨 사진 찍을까? 그런 즐거운 상상에 행복해 있지. 누가 이 비행기 추락하면 어떡하지? 나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아무도 안 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요. 증시라는 비행기 탔을 뿐이고 머나먼 미래도 아니에요. 당장 내년에 증시의 버블 속 여러분들의 수많은 계좌의 상승을 기대하면서 하락을 즐기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우리가 잘 이겨내 나가고 또 버텨낸다면 우리에겐 좋은 날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 하루하루 매일 열심히 공부를 해봐야겠죠. 강태호 전문가님이 아무래도 산타 할아버지 자가격리 중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산타 대신에 두 분의 선물 같은 전략을 잘 챙겨보도록 할게요. 아명거사 전문가님, 그를 위한 전략 좀 챙겨주시죠. 일단은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좀 안 하고 좀 오늘 매수를 해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제 증시는 계속 상방으로 가지 않을까. 약간의 조정은 좀 이제 즐기만 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좀 큰 틀에 있어서 좀 말씀해드리자면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제가 항상 강조드린 미래차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크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시대가 완벽하게 바뀌고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흐름과 가장 흡사한 자리가 바로 2008년도에서 2009년도 이때 넘어갈 시기거든요. 이때 어떤 혁신이 있었냐면 스마트폰이 생겼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G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그런 이제 혁신적인 그런 시장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시대가 발전하면서 상당히 큰 증시 상승이 나왔습니다. 한 2년 정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한 모습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00년 초입 구간으로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이 생겼죠. 인터넷과 개인 PC가 생기던 2000년도 3차 산업혁명 시기죠. 여기서도 상당히 좀 이제 시대적 발전이 나와주고 그리고 무려 7년 동안 상승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 시청자분들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죠. 지금 이제 코로나도 좀 코로나 때문에 한번 쭉 빠졌다가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그런 구간인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시대가 계속 발전하고 있단 말이죠. 2000년도부터 2007년도 그리고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이 상승세가 매우 흡사한 자리가 지금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신고가 때리고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지금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내연기관차 그리고 뭐 사람이 원래 운전하는 뭐 그런 자동차인데 지금 대부분 이제 뭐 한 5년, 10년 뒤에는 그냥 자율주행과 수소차, 전기차들이 상당히 또 상용화가 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발전하는 시대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투자를 주저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증시는 계속 상승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돈을 엄청나게 풀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증시의 버블이 또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증시가 뭐 살짝 빠지고 뭐 종목들 살짝 뭐 10% 20% 빠진다고 해서 걱정할 게 아니라 그 종목이
결국에 이제 미래지향적인 종목이라면 계속 들어가셔가지고 큰 수익을 한번 도모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발굴할 수 있도록 우리 개인 투자분들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큰 그림을 바라보고 계시는 암행어사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하루 일희일비하는 것보다요. 지금 시장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해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저희와 함께 이 속에서 전략을 여러분들이 잘 챙겨보실 수 있으니 채널 끝까지 고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분과 시장 정리 먼저 해봤고요. 본격적으로 왕중왕전을 펼치러 갈 건데요. 그 전에 룰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개인 수익률 합산 후 상승률 1위 전문가에겐 명예의 수익률 MVP 배지 제공 및 금요일 단독 출연권을 드리고요. 이미 매도 시에는 디테일한 매도 기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손절가, 목표가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면 당일 고점 기준으로 호가를 차감하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제시한 가격 범위 밖에서 움직인 날 이미 매도 진행 시에는 더 과감하게 호가를 차감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히든스탁 왕중왕전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가시죠. 히든스탁 2020 왕중왕전. 한 해의 대미를 장식할 히든스탁 왕중왕전.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기존의 더블 매치는 잠시 스탑! 최후의 1인을 위한 개인전을 진행합니다. 2개월 동안 각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최종 우승자가 결정되고요. 주중엔 4명의 전문가가 모두 공평하게 2종목씩 편입. 하지만 주간 상승률 1위 전문가에겐 매주 금요일 특별 히든 종목, 추가 편입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별히 준비한 히든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우위에 설 발판이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는 한 수가 될 수 있겠죠.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2020년 히든스탁의 마지막을 장식할 최종 히든왕은 누구? 눈을 뗄 수 없는 히든스탁 왕중왕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와, 한 주의 마감을 하루 앞두고 오늘 수익률 경쟁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특히나 1위 자리 싸움이 정말 대단했는데요. 이 두 분의 수익률 격차가 단 5%포인트도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보유 종목이 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이 수익률의 격차를 좁혀가는 분도 있었고요. 이렇게 치열했었던 수익률 대결 왕중왕전. 잠시 후에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이면은 이 최종 우승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굉장히 운명의 날인데요. 이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서 과연 오늘 나오신 두 전문가는 어떤 승부수를 띄우게 될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서 잠시 후 함께 추리해 주시고요. 그 전에 오늘 나오신 두 분의 종목들의 흐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태공 전문가의 종목부터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리노스에 대해서 먼저 종목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추가 전략 좀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수익률 보면서 굉장히 뭐 흥미진진하게 보실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흥미진진하게 생각 안 해도 괜찮아요. 뭐 어차피 뭐 사실 1등은 신사임당님이 하실 것 같습니다. 하실 것 같고 정말 그래도 게임을 재밌게 만든다는 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리노스라는 종목을 좀 리뷰를 해드리기 전에 사실 뭐 그래요. 저는 이번에 또 느꼈습니다. 정말로 시험을 보면은 네. 이 빵점을 맞는다는 게 정말 천재들만 가능한 거구나. 정말 다시 한번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물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크게 갈 종목을 드리고 싶어요. 네. 다만 저는 지금 좀 당장에는 좀 안 가더라도 천천히 갈 만한 종목을 고르다 보니까 좀 뭐 리노스 이런 것도 지금 빠져가지고 시청자분들이 좀 당황할 수 있는데 실제로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월요일에 이어지는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리노스 말고 추가로 제시해드렸던 게 세원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세원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상의 이날에 오늘장 같은 경우도 26%의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세원이 26%의 급등이 나와주고 동시에 월요일장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켰던 게 화신전공이죠. 화신전공이라는 종목 역시도 오늘 21% 이상의 수익률이 급등세가 나와줬어요.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 여러분들에게 DIC라는 종목을 여기서 소개를 시켜드렸고 네스엠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상에 제가 여기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뭐 여러분들에게 GL팜텍이죠. GL팜텍 같은 경우도 여기서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고 참 가지 않는 종목을 찾는다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리노스라는 종목을 사실 매도한 이유는 저는 제가 원했던 흐름은 이거였어요. 제가 원했던 흐름은 원래는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여기서 조정이 들어왔다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이제 1월 달부터 해서 큰 시세를 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이 나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어제 당장에 급등세가 한번 나와주면서 뭘 했느냐 급등세가 나와주면서 정확하게 240평대를 지켜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 강력한 양봉을 뽑아내면서 다시 한번 이게 추가 급등이 나오면은 또 괜히 1등 굳히기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좀 매도를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보유하신 분들 사실 이렇게 오늘 빠질 줄 알았다고 하면 보유했을 건데 만약에 손실 중이다 하시면 죄송하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제가 예상한 가격대가 원래 여기예요. 원래 제가 예상했던 흐름이 이날의 급등이 아니라 여기서 상방으로 치고 조정이 들어와주고 이 상태로 가지고 1월부터 다이렉트로 달려주기 시작하는 흐름을 기대해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리노스 보유하신 분들은 이 구간대에서 열심히 매수해서 가지고 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리노스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추가 전략 메모 잘 해두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자, 다음 종목 알아볼게요. 광전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광전자도 사실 굉장히 아쉬워요. 근데 딱 맞게 노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적당히 이제 광전자가 보면은 달릴 때 달리고 안 달릴 때 안 달리고 진짜로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수익률 격차를 살짝 줄이려고 하면서 안 줄이고 줄이면서 안 줄이고 나중에 아마 다음 주 중에도 한번 다시 한번 좀 시세 주면서 줄여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광전자 괜찮습니다. 홀딩하시기 바랄게요. 예, 광전자 또 한번 또 급등을 기대해 보면서 다음 주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자, 다음에는 인그루드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플러스 수익률 기억합니다. 어떻습니까? 인그루드랩 같은 경우도 처음에 소개시켜드릴 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이 기억나요? 이 종목은 당장에 갈 종목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당장에 갈 종목이 아니니까 모아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아가시면 되겠다 말씀드렸고 인그루드랩 역시도 지금 이제 슬슬 이제 이 구간대에서 물량 소화가 이제 끝나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 다음 달 중으로 해서 다시 세주지 않을까 잘 한번 들고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그루드랩 저희 좀 더 시세를 키워가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화인베스트를 지켜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요, 좀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었죠? 화인베스틸은 뭐 사실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 게 지금 보면은 화인베스트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사실 이거는 나 설명드릴 게 없고 이거 지금 이 보면은 차트상에서 모든 이평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평 이격도가 밀집되어 있으면은 반드시 한 번은 큰 시세가 나와요. 과거에도 보면은 과거에도 뭐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를 좀 찾긴 어렵네요. 늘 뭐 예시 종목을 들고 싶지만 뭐 보면은 이런 자리도 하이베스트 과거에도 이격도가 한번 밀집이 되었다가 강한 이제 상방으로서 연결이 됐잖아요. 지금도 보면 이격도가 밀집되다 보니까 이 종목은 크게 이 구간대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격도가 벌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주식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골이 깊으면 산이 깊고 산이 높으면은 골이 깊다. 이것처럼 이격도가 모아지면요. 이격도가 벌어지고 이격도가 벌어지면 이격도가 모아지고 그럼 이런 이격도가 이렇게 강력하게 모여있게 되면은 반드시 이격도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강한 시세가 한 번은 나와주게 됩니다. 보통 조정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조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상승 이후에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고 이격도가 벌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하방으로 들어가기에는 상방이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이베스트도 큰 상방은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격도가 좁혀져 있을 때 그 다음의 흐름을 위해서 또 종목에 대한 시세가 기대가 되는데요. 화인베스트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더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에는 EWK입니다. 이 종목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EWK가 사실상에 정말로 제일 중요한 자리겠죠. 제일 중요한 자리인데 EWK는 저희도 말했다시피 네. 이번 연도에 사실 안 갈 것 같아요. 그때도 제가 계속 AES 하면서 죄송한 게 이번 연도는 안 갈 것 같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월봉상 봤을 때 지금 월봉이 정확하게 이 구간대거든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번 달 다음 주까지 해서 10,000원 정도 위에 거의 안착을 해놓으면 월봉이 굉장히 이뻐요. 어떤 월봉이 나오냐고 하면 양봉으로 이제 영망치 캔들 만들어주고 음봉 나와주고 영망치 캔들 음봉 나와주면서 이전의 고점대 돌파 안착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주가 레벨업 시켜놓고 새로운 레벨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EWK는 내년에 제가 봤을 때는 16,000원 돌파하면서 신고가가 나올 확률도 크고 못하더라도 14,000원까지는 기술적으로 갈 확률이 크기 때문에 뭐 지금은 사실 여러분들이 지켜하기에 242평 뭐 크게 보면 한 9,000원대고 작게 보면 지금 그냥 9,200원대 지켜주는지 보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손절하게 된다고 하면 늘 얘기했죠. 강태용 전문가는 은혜는 못 갚아도 원수는 꼭 갚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손실을 줬다라고 하면 반드시 수익으로 계좌를 복수시켜 드리기 때문에 정말로 일단은 손실을 보신 분들에게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크게 2평대라든지 제가 말씀드린 손절가를 안 벗어난다고 하면 내년까지 보셔도 괜찮겠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년까지 좀 더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EWK 아래 구간 9,000원에서 9,200원대 지지선 이야기해 주셨고요. 윗 구간으로는 14,000원대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선암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알려주시죠. 장어 한 마리 먹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장어 먹여야 될 것 같아요. 선암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월봉 봤을 때 이 종목도 지금 사실상에 지금 월봉이 바로 쏴주면 좋았을 차트가 됐는데 차트였지만 좀 무너졌어요. 시장 하방과 함께 좀 무너졌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3,300원대만 지켜준다고 하면은 이 구간대에서 지금 선암은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이 구간입니다. 여기서 그냥 놀면 돼요. 여기서 놀면은 그냥 가요. 늘 얘기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을 손절가만 이탈 안 하면 돼요. 최근에 오늘장도 보면 하이베스트리 아니죠. 화승 RNA입니다. 화승 RNA 같은 경우도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이 구간에서 소개시켰어요. 이 구간 소개를 시켜라 한번 드리고 이걸 소개시켜드리고 급등이 나와주고 만약에 다시 들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들고 가면 수익이 나올 거라 했고 오늘장에 수익실을 다시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화승 RNA 같은 경우는 지금 더 들고 가도 이제 다시 가요. 늘 얘기했지만 손절가만 지켜주면 돼요. 주식은요. 강태공 전문가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거 사실상 저는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100개를 소개시켜드리면요. 그중에 90개 이상 수익들이 자신이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뭐만 지켜주면 되느냐 손절가만 잘 지켜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선암이라는 종목도 사실상의 3,200원 정도대 월봉상 3,200원 정도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들고 하셔도 괜찮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의 구간을 잘 지켜내면 좋을 것 같은데요. 3,200원대 잘 지키고 있는지 여부 잘 체크해 가시길 바랍니다. 대한금속은 어떨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한금속이요. 참 진짜로 그래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 이 종목도 바로 수익이 안 나서 죄송하고요. 근데 뭐 괜찮아요. 기술적인 반등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종목이 정말 이뻐요. 장기적인 이평대 다 뚫어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4,500원대만 뚫어주면 이 종목은 나중에 이 종목이 나중에 여기가 있었어 하면서 이 구간에서 놀고 있을 거예요. 그냥 가져가 보시기 바랄게요. 손절가는 3,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여러분들 메모 잘 해두시고요. 다음 종목 알아볼까요? 태경 BK입니다. 태경 BK는 어떻습니까?
제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저는 주식을 하고 나서 지수라는 사람이 제일 싫어졌고요. 혹시나 방송 보신 지수님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로 전 지수가 싫어졌어요. 지혜가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다행이죠. 그리고 제가 오늘부로 태경이도 싫어하게 됐습니다. 태경이도 싫어했어요. 절대 안 비키네요. 절대 안 비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나중에 비킬 것 같아요. 지금 자리는 뭐 크게 모아가는 자리고 기다려 보세요. 기다리면은 크게 이 구간에서 놀고 있으니까 비킬 거고 분명히 5,000원 이상 수익 누려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면서 홀딩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태경 BK 곧 있으면 좀 비켜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좋은 길 내줄 수 있도록 좀 더 지켜보면서 저희는 보유 전략 두고 가겠습니다. 다음에는요, 혜성 옵틱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성 오빠는 어떨까요? 좀 부끄러움이 많아요. 원래 그 남자들이 그래요.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렇지. 지금 이 부끄러움 많아서 지금 안 가는 것 같고 차트만 보면은 금방 갈 거예요. 금방 쪼면 갈 겁니다. 금방 이 구간대만 크게 안 벗어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구간대 깨면은 사실상에 여러분들께서 여기 1,500원까지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1,600원대를 깨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1,600원 아래에서 추매를 한번 하셔도 괜찮겠다 말씀드리면서 홀딩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00원 아래에서는 추가 매수도 괜찮다라는 추가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태훈 전문가의 전략들 살펴봤고요. 이제는 암행어사 전문가의 종목들 들여다볼 건데요. 특히나 암행어사 전문가님은 이 시장에서 강력한 이슈와 모멘텀에 대해서 많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관심 종목에 대한 전략 여러분들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먼저 미래생명자원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종목이 빠질 때는 무엇을 잘 봐야 되냐, 거래량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이 종목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빠지느냐 아니면 거래량 없이 빠지느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래량 많이 터졌느냐 그게 아니죠. 거래량 없이 한 6억 정도만 터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거래량이 조금만 터지더라도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거의 흐름을 보면요. 8월 달부터 12월까지 흐름 봤을 때 이게 박스권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박스권 돌파를 하고 나서 한번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 좀 이제 증시 자체가 좀 이제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살짝 꺾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없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뭐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네.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 기업들을 계속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드론 회사도 이번에 또 견제를 했죠. 그리고 이제 뭐 SMIC 같은 경우 반도체 회사 같은 경우에도 견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중 무역 문제에 대한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 중국에 대한 견제는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에 대해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러한 이슈를 노려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조류독감 관련된 이슈도 있었는데 지금 살짝 들어간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제 또 이 전염병이 터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월봉상 이평선 수렴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단기 거래량 터지더라도 빠르게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 대금이 한 100억 정도만 터지더라도 10% 15% 금방 반등할 것 같으니까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홀딩 하셔가지고 잘 들고 가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래생명자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을 두고도 모멘텀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다음에는 부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 중국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죠. 네, 그렇죠. 최근에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죠. 특히 게임주. 네. 게임주 같은 경우 한번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넵튠. 자, 넵튠이 상당히 좀 크게 움직였는데 이 종목도 박스권 만들어주다가 쌍바닥 그리고 단기간에 100% 이상 상승시키는 그런 모습들 보이죠. 이게 바로 이제 중국과 관련된 모멘텀인데 사실 이번에 중국에서 우리나라 게임 서비스가 풀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고 이제 정말로 한한일령이 해제될 수 있고 그리고 이번 연도 아니더라도 내년에 또 이제 시진핑 올 수 있다는 그런 이슈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방이라는 종목도 결국에 이제 중국 소비주로서 상당히 차트가 좋은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항상 21선, 61선 사이에서 5일선이 쌍바닥 그린 자리에서 종목들이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연속 양봉 패턴이 뜨면서 매수 심리가 들어오다가 살짝 꺾였어요. 근데 빠지는 자리 잘 보셔야 되는데 빠질 때 거래량이 없습니다. 이것도. 상승할 때는 거래량 많이 터졌는데 빠질 때 보시면 거래량 거의 현저히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만 던진 것이 그러니까 투매성 하락인 것이지 이런 종목들 살짝만 양봉 영망층 양봉 그려가지고 반등해준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목표가 4,500원까지는 금방 갈 수 있는 종목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종목이 또 상당히 또 눈여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제 보시면 이 유통 주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유통 주식이 지금 2,300만 주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 개인 투자분들 보셔야 되고, 그리고 2,300만 주 정도 이상의 거래량이 발생한 게 10월 달에 한번 발생했고요. 그리고 이제 연초에 한번 발생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유통 물량을 돌리는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박스권이 나왔는데, 박스권 돌파 이후 상당히 지금 거래량 없이 아름다운 조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보유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어차피 내년에 중국 소비주를 한 번쯤 움직입니다. 그때 아마 긍정적인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소비주 모멘텀을 가지고 부방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흐름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저희 보유 전략 두고 있고요. 다음에는 BGF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되면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편의점 이용하는 횟수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 편의점 관련된 종목들이 살짝 변동성을 보였어요. 무인 편의점 관련된 종목들도 좀 변동성을 보였고요. 그리고 뭐 다른 종목, 오상자일 그런 뭐 종목들, 유성 TNC 이런 종목들 좀 이제 변동성 보였는데 BGF도 지금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최근 트렌드 알려드렸었죠. 장대 항목 하나 뜨고 음봉이 몸통 하나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 하나 또 거래 없이 빠졌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특히 어제자 마이너스 4% 하락을 했는데 이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래 없이 하락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계속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 이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된 그런 편의점 관련된 종목으로서 한번 또 이제 강한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데가 없어요. 월봉 흐름 보시면 원래 65,000짜리 지금 4,000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뭐 90% 이상 하락한 종목이고, 이제서야 양봉 하나 그리면서 상승 추세 만들고 있는 초바닥권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이 편의점 관련된 게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개인 투자분들 좀 장기적 관점에서도 괜찮고요. 단기적으로도 한번 좋은 종목이니까 눈여겨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인 전략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삼양사인데요. 오늘 장에 또 미래차 관련주들이 들썩였잖아요. 네, 그렇죠. 항상 이 미래차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요, 뭐 자율주행 간다고 해서 자율주행 바로 따라잡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뭐 전기차 간다고 해서 전기차 바로 따라잡는 게 아니라 과연 그 다음에 어떤 종목들이 갈지 그 길목을 또 지켜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삼양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차 관련된 종목입니다. 일단 전기차 올라가고 그리고 자율주행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차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삼양사 라면 만드는 회사 아니라요. 요 이제 이 모멘텀이 또 이제 이 수소차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제 국내 유일로 수소 이온 필터를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전 세계에서 할 수 있는 기업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재무적 분석을 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BPS 지표는 주당 이 순자산 가치인데 이게 이 회사를 팔았을 때 한 주당 이 10만 원짜리 종목입니다. 10만 7천 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양사를 팔았을 때 10만 원짜리인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이제 6만 원입니다. 결국에 10만 원까지는 간다는 얘기거든요. 재무적으로 봤을 때, 장부 가치로 봤을 때. 근데 우리 개인 투자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잘 눈여보신다면 충분히 목표가는 가능할 것이고 그 이상으로도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삼양사에 대한 목표 가격 75,000원 두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흐름 잘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두 분의 종목들 AS 진행했고요. 이제 새로운 전략 챙기로 지금 출발합니다. 자, 종목 추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정답을 맞춰주세요. 문자번호 1899에 2163번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종목의 힌트 3가지 공개되고요. 여러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1899에 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의 정답을 맞추신 10분에게는 해당 전문가의 유료방송 체험권도 드리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강태공 전문가의 히든 종목 먼저 추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만나보시죠. 가야 될 이유가 없다.
라고 힌트 주셨는데 고로 간다라고 이야기하실 거죠? 네, 맞습니다. 늘 주식을 같아. 사실 뭐 이유라는 게 지금 뭐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뭐 팔에 걸면 팔찌가 되고요. 이유라는 거 붙이는 대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사실 뭐 아무리 찾아봐도 가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이유는 없는 것 같고 다만 한번 가기 시작하면 크게 간 종목 중 하나가 아닌가 좀 생각해 보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유보다 이 종목이 얼마나 갈 수 있는지 그 확률에 따라서 우리는 강한 전략 찾고 있죠. 그냥 무엇일지 추리어 갑니다. 두 번째 힌트 공개할게요. 예, 최근 1년간 긴 하락과 행보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쉬고서 힘을 응축해 왔나요? 사실 뭐 1년 동안 아니라 이 하락은 뭐 한 2년 정도가 됐고요. 2년 정도 된 것 같고 이제 뭐 행보를 시작한 지 그냥 행보를 했다는 건 바닥을 다진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행보가 한 2년 정도, 행보가 1년 정도 됐다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보가 2년 정도 됐습니다. 바닥권에 있는 종목. 앞서서 제가 제 예시 종목을 살펴볼 때도 이렇게 주가가 잠잠했다가 크게 오르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예시 종목 많이 봤었던 것 같은데 이런 흐름을 예상해봐도 될까요? 암행어사 전문가님, 네. 추리가 좀 이번에 어렵죠? 너무 어렵습니다. 네, 아마 세 번째 힌트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세 번째 힌트 아무래도 들으면 이제 딱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추리하기가 영 어렵습니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힌트로는 어려운데요.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실 것 같으니까요. 어서 세 번째 힌트 공개할게요. 갑자기 국밥이 나왔어요. 국밥 좋아하세요? 제가 국밥을 좋아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지금 사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사실 제가 뭐 좋은 종목을 들여서 수익률 1등한 것도 좋지만 사실 뭐 암행어사님이나 신사임당님이나 닥터강님 다 잘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답을 맞추셔가지고 여기서 주는 선물이 이제 체험권이잖아요. 네네. 그 체험권으로 그 다른 전문가님들과 함께 수익을 본다고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정답을 꼭 맞췄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힌트를 준비했고요. 정말 쉬워요. 우리가 이제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사극에서 이제 딱 식당 가면은 늘 먹는 밥이 국밥이에요. 국밥이에요. 그 이제 식당이 아니라 뭐 주모한테. 그렇죠, 주모. 이제 딱 가면 뭐라고 하느냐? 주모, 한국 내와, 한국 내와, 한 그릇 내오라고요? 한국 내화, 한국 내화. 딱 한 그래요. 그릇 내오라는 얘기를 너무 짧게 하셔가지고 주모, 한국 내화. 딱 그런 종목입니다. 어떤 분들은 혹시나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암행어사 전문가님 이제 좀 종목의 정답이 생각나시나요? 네, 딱 들으면 딱 알겠네요. 네, 어떤 종목이 딱 알 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정답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실까요? 저희 세 번째 힌트가 강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주모에게 국밥 한 그릇 내와 이렇게 말했을 때 좀 짧게 이야기해줬는데 여러분들 정답이 들리셨을까요? 문자창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빠르게 정답을 맞춰주셨을까요? 보겠습니다. 문자창 보니까요. 몇 가지가 왔네요. 강태웅 전문가님, 한국 내화입니다. 하하,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건강 조심하세요. 히든스탁 태국님, 한국 내화입니다. 많이들 들으셨네요. 한국 내화입니다. 강태웅 전문가님. 이렇게 문자를 쫙 써서 보내주신 분들이 분명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추리 이어가 주시고요. 힌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암행어사 전문가의 종목 추리 가겠습니다. 문자 번호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정답을 맞춰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10분에게는 해당 전문가의 유료방송 체험권도 드리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암행어사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종목 첫 번째 힌트 바로 만나볼게요. 예, 글로벌 대기업과의 협력 모멘텀 발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장에서도 이런 네. 글로벌 합작 법인 그렇죠. 이런 이야기에 강한 시세가 나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2021년도는 제가 봤을 때 무조건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는 종목을 찍어야 그래야 이제 큰 시세를 예.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고요. 네. 그리고 과거 역사를 좀 우리가 살펴봤을 때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었던 종목들이 항상
이 적은 시세도 아니고 대시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이제 집중하셔야 되겠고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어서 크게 상승한 종목들의 리스트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KMW라는 종목이에요. 에릭슨 그리고 노키아와 5G 관련 협력을 맺으면서 바닥권에서 2,500% 상승했습니다. 25배 올라갔어요. 엄청 크게 상승했죠. 글로벌 대기업 협력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프렉스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애플에다 FPCB 납품하면서 글로벌 대기업 협력 모멘텀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1,000원짜리 주가가 68,000원까지 6,800% 68배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화승인더 같은 경우에도 아디다스와 손을 잡고 상당히 크게 상승을 했었죠. 글로벌 대기업 모멘텀으로 1,500% 상승한 그런 모습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2021년도 대시세를 노리시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이런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는 종목을 눈여보셔야 되고 그런 종목을 제가 오늘 준비를 했으니까 우리 개인 투자분들 한번 주목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글로벌 대기업과의 협력 모멘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상승폭이 대단하게 크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추리를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만나볼게요. 자율주행 로봇이 나왔습니다. 키워드로 또 정부 국책과제 참여 기업이다라고까지 정부 정책 모멘텀까지 챙겨가네요. 네, 그렇죠. 일단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2월에서 1월 달 넘어갈 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모멘텀이 바로 이제 정부 정책 모멘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2017년도에서 2018년도 그리고 2018년도에서 2019년도 넘어갈 때 많은 종목들이 좀 크게 상승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정부 정책과 엮인 종목들이 상당히 크게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볼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 좀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로봇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 태어나서 유아기를 거치고 청년기를 거치고 성장기 청년기를 거치고 장년기를 거치고 노년기를 거치고 그리고 죽지 않습니까?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제품도 도입기를 거치고 그다음에 성장기를 거치고 그다음에 성숙기를 거치고 쇠퇴기를 거치고 제품 수명 주기로는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무조건 도입기에 있는 종목들을 눈여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로봇 우리 주위에 활성화돼 있습니까? 아니죠. 아직 로봇이 많이 개발되긴 했지만 우리가 핸드폰 쓰는 것만큼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상용화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도입기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좀 미래지향적인 종목들을 좀 한번 눈여보고 싶다. 그러면 로봇 관련된 종목 눈여보셔야 되고 그리고 앞에 뭐가 붙었죠? 자율주행이라고 붙었단 말이죠. 요즘에 좀 좋은 음식점 가보면요. 사람이 서빙 안 합니다. 로봇가 서빙하거든요. 그 볼 때마다 상당히 신기한데 그런 제품을 만드는 그런 업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정부 국책 과제에 참여했다는 것은 정부의 지원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해봐도 될 만한 그런 종목이고 그리고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바닥권에서부터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좀 이제 강한 거래량이 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이제 눈여겨 보신다면 아마 오늘 종목 좀 맞추기 쉽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입니다. 로봇 자율주행인데요. 과연 관련 종목으로 무엇을 찾아보면 좋을지 강태훈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로봇 관련돼 있다고 하면 대표적인 게 로봇 붙은 애들이 제일 크죠. 휴림 로봇, 유진 로봇, 로보로봇, 로보스타, 로보티즈, 티로보틱스 로봇 관련 붙은 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중에 하나는 있지 않을까요? 이 중에 하나 있나요? 아니, 네, 하나 있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네, 네. 하나는 있었어요? 네, 로봇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는 있다. 오, 그럼 우리가 로봇 관련주 좀 잘 찾아보면은 정답을 맞출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어서 정답을 맞추시고 선물도 챙겨가세요. 저희 추리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힌트 기다리고 있어요. 보시죠. 최근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다. 이를 주목해봐야 한다. 그게 바로 이제 강한 시세를 분출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렇죠. 일단은 최근에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이제 계속 상승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그냥 바로 상승하는 종목을 찾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연상하고 그렇죠.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현대바이오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바이오도 계속된 횡보를 거치다가
상한가 한번 치고 그리고 음봉이 몸통 하나 들어오고 그리고 200% 넘게 상승했어요. 요즘에 이런 패턴이 상당히 잘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만 잘 찍어서 사실상 200% 넘는 수익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동신건설 종목 보도록 할게요.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한번 급등해 주고요. 그러고 나서 살짝 눌리더니 또 이제 크게 급등했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급등할 때 이 거래량이 터진 요 자리, 요 자리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고, 특히 윗꼬리가 달리는 이런 거래량 터지는 양봉 캔들 있잖아요. 이런 캔들이 상당히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동신건설과 그리고 현대바이오와 매우 흡사한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꼭 한번 관심 가져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연속해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던 종목과 좀 유사한 공통점이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맞추고 계시는지 문자창 들여다보니까요. 세미시스코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로보티즈입니다. 로보스타입니다. 로보티즈입니다. 로보스타요. 이렇게 로봇 관련주들 쭈르륵 보내주셨는데요. 과연 이 중에 정답이 있었을까요? 종목지를 계속해 주시고요. 아멘거사 전문가의 힌트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자, 종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강태공 전문가가 준비한 정답 바로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예, 오늘의 정답 바로 한국내화였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정답 들으셨나요? 한국내화가 정답이었는데요. 가격 전략을 좀 잘 챙겨보겠습니다. 네, 일단 좀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자, 현재 보면은 고점 위로 올려쳤다가 밑으로 내려치고 긴 횡보를 하고 있죠. 사실상의 이 종목이 지금 당장에 가야 될 만한 이슈는 없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2평의 밀집이 나와주면서 장기 평대를 다 뚫어버리고 단기 평대 5, 20, 60은 정배를 만들어낸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지속적으로 박스권 행보와 함께 윗꼬리를 달아주는 물량 수화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우상향 패턴을 잡아낸다고 하면 다이렉트로 큰 상방을 잡아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종목은 3,700원과 저는 일단은 뭐 3,300원 이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3,500원 아래서 여유롭게 한번 모아나가 보시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깔끔하게 3,000원 정도로 잡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저는 한 8,000원까지 이런 종목의 상방시 잡아주면은 못해도 8,000원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내화에 대해서 가격 전략 잘 챙겨가세요. 매수범위 3,300원에서 3,700원 제시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3,500원 이하에서 모아가시기 권장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8,000원, 손절 가격은 3,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메거사 전문가님, 오늘 종목 바로 글로벌 대기업과의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대량 거래량 이야기해 주셨죠. 그렇죠. 일단은 불꽃이 이제 마지막으로 불탈 때 가장 강하게 불타지 않겠습니까? 아마 저의 마지막 히든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상당히 주목을 하시고요. 일단 글로벌 대기업 협력 모멘텀 붙었습니다. 과거 KMW 2,500% 그리고 인터플렉스 6,800%의 뒤를 이을 수 있는 그런 글로벌 대기업 협력 모멘텀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현재 산업 구조상 도입기에 위치해 있는 자율주행 로봇이에요. 이거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상용화될 가능성이 매우 큰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도 상당히 클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대량 거래가 발생했는데 현대바이오와 그리고 이제 동신건설과 매우 흡사한 이런 패턴의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 2021년도 큰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꼭 확보해 보시라 말씀드리고 가격 전략까지 제가 제시해 드릴 텐데 이 방송 끝나고 10시 온라인으로 방송해서 그 종목 제가 공개해드리고 가격 전략 잡아드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받아가셔서 2021년 대시세 한번 도전해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불꽃이 가장 뜨겁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맹어사 전문가가 그 불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전략 잠시 후 좀 더 자세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방송 끝나고 잠시 후 밤 10시 인터넷 검색창에 히드스탁 검색해보세요.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실 수가 있고요. 히드스탁 홈페이지에서 아래로 조금만 내려보시면 아맹어사 전문가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 밑에 빨간색 박스 방송 예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 참석해 보실 수 있고요. 오늘 이야기도 좀 더 자세히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에서 히든스탁 검색해보시면 히든스탁 전문가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 관심 부탁드려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강태공 전문가, 아멜거사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